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동료인 해리 케인까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외신은 무리뉴가 토트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케인을 대체해서 뛸 선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이번 시즌 토트넘 공격의 거의 전부였기에 케인의 공백을 무리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케인은 양쪽 발목을 모두 부상당했으며 손흥민 선수는 케인의 첫 발목 부상이 발생했던 리버풀전 전반 13분부터 페이스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초반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는 자신들을 지나가는 리버풀 선수들의 상당히 낮은 수준의 압박을 가하며 공격의 모든 것을 쏟을 채비를 했지만 케인이 한쪽 발목이 부상당한 상황에 케인의 볼 터치는 투박해졌으며 평소 같으면 이겨냈을 경합도 어이없이 공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전반 33분 케인의 두 번째 발목 부상 상황인데 사실상 전반 13분 이후 아픈 발목을 최대한 덜 활용하려고 했던 케인은 당연히 더 많은 하중이 다치지 않은 발목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거의 필연적이다 싶은 다음 발목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케인은 16-17 시즌부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리그 상반기에만 11경기나 놓치게 되었고 리그 하반기에 또 발목 부상으로 3경기를 놓쳤습니다. 17-18 시즌에도 2경기, 18-19 시즌에는 발목 인대 부상으로 8경기, 추가적인 인대 부상으로 9경기를 더 쉬면서 거의 주기적으로 부상을 당했고 지난 19-20 시즌에는 근육 파열로 67일간의 공백이 생기며 14경기를 빠지더니 이번 시즌에는 결국 양쪽 발목을 모두 다쳐 적어도 몇 주간 쉬어야 하는 토트넘의 예견된 위기 상황이 다시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언론인 이브닝 스탠다드의 토트넘 전문 기자인 댄 킬패트릭은 무리뉴가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자리에 대해 가레스 베일의 이름을 언급하는 기사를 전달했는데요. 기사의 첫 줄을 보면 무리뉴가 대체 불가능한 케인을 대체하기 위해 베일을 지명했지만 베일은 스트라이커로 뛰고 싶지 않다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케인이 전반 13분경 티아고 알칸타라의 태클로 인해 오른쪽 발목을 부상당한 뒤 후반전 시작 전까지 군인처럼 밀어붙였지만 결국 후반전엔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부상 현황을 전하는 사이트 프리미어리그 인저리에는 여전히 케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며 현재 분석 중이라는 이 상황에 대한 보고밖에 전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탠다드지의 기사에는 케인 외에 오리에가 전반 막판에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이야기한 무리뉴에게 반기를 들며 라커룸에서 분쟁이 있었으며 후반 시작 전에 곧바로 경기장에서 오리에가 떠나버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 결과와 더불어 팀 분위기까지 바닥을 치게 된 토트넘인데요. 무리뉴는 다만 케인의 대체 불가함을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면서도 저번 시즌처럼 3-4명의 공격수가 동시에 부상을 당해 있는 것과 케인만 부상당한 상황은 엄연히 다르며 비니시우스, 베르바인, 모우라, 라멜라 그리고 베일이 있기에 다른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신뢰가 안 가는 명단이죠. 케인은 적어도 다음 경기인 브라이튼과의 리그전을 포함해 첼시, 웨스트브롬, 맨시티 그리고 에버튼과의 FA컵 경기까지 빠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이면서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케인의 부재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온몸으로 느낄 선수는 역시 손흥민이죠. 기사에서는 손흥민이 지난 시즌 케인의 자리를 대체했으며 리버풀전에서도 최전방에 섰다며 케인의 백업으로 들어온 스트라이커인 비니시우스가 무시당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무리뉴는 인터뷰에서 베일에 대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물론 케인과 같은 선수를 잃었을 때 다른 선수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베일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베일은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왼쪽 혹은 스트라이커 자리를 뛸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뛰고 싶은 포지션은 지금 우리가 그를 뛰게 해주는 오른쪽 윙어 자리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일을 스트라이커로 쓰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츠퍼 HQ의 게리 피어슨 기자는 최근 케인의 부상이 토트넘에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사에서 당장의 해결책 중 베르바인, 베일을 동시에 뛰게 할 일은 없다며 손흥민이 절대적으로 주전자리임을 고려할 때 손흥민, 비니시우스와 베일 조합 혹은 비니시우스가 실패할 경우에는 베르바인이나 손흥민이 최전방에 서며 베일과 로셀소가 이를 받쳐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게다가 케인의 이번 부상은 결국 케인의 가치를 대폭 낮추게 될 것이라며
부상하며 매 시즌 부상을 당하는 선수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고도 전했는데요. 이에 토트넘이 케인을 큰 돈에 팔아넘기는 것도 방법이라 전했지만 레비 회장이 어떤 규모의 이적 자금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 평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틀가량 남아있는 이적 시장에 레비와 무리뉴가 뜬 눈으로 지셀 거라며 해당 기사는 급히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늘 즉시 전력감의 세컨 스트라이커 영입은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으며 케인의 부상 상황에만 뛰고 싶어하는 정상급 기량의 스트라이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 텔레그래프지에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텔레그래프지에서는 케인의 부상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최소 2주는 잡아야 한다면서 적어도 2주간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두 기둥이 떠받치던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에게 전적으로 부담이 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전에 손흥민 선수가 케인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축구팬들이 많은 가운데 케인이 없이 마주하게 될 경기들은 결국 손흥민 개인 기량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실험해보는 일정들이 되어버릴 예정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대부분 세계 최고의 팀에서 활약하며 세계 최고의 동료들과 활약하기에 더 돋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바라는 팬들 그리고 저 역시 손흥민 선수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 일명 행복 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더욱 경이로운데요. 토트넘의 상징이 꼭 닭이라서는 아니지만 케인이 빠져버린 상황에 손흥민은 그야말로 군계 1학이 되어버린 상황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제라드와 토레스를 통해 경이로운 공격력을 뽐내면서도 일명 의적질을 하며 강팀에 이기고 약팀에게 지는 상황들이 있던 시절 리버풀 팬들이 느꼈을 고통이 현재 토트넘 팬들에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당시 토레스와 제라드가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좀 너무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토트넘은 리버풀전에서 수비 개인 실책의 행진을 보여주며 3골을 거의 허무하게 내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무리뉴는 라커룸에서 오리에를 교체하겠다고 하자 오리에가 분노를 터뜨리며 먼저 퇴근해버리는 사태까지 터지며 여태 참아왔던 토트넘 선수들의 불만까지 터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토트넘의 몇 안 되는 믿을만한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응원 외에 보탤 게 없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약체인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토트넘의 분위기를 푸는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저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